정당 지지도는 상당히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46%고요. 국민의힘이 18%를 각각 기록했는데 지난 조사와 비교해 보면 민주당은 3%포인트, 국민의힘은 1%포인트 각각 오르기는 했지만 이 분위기 18%, 20%가 안 넘어요. 이건 무슨 얘기냐면 투표장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된다. 이번 선거 건너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장동혁 대표 최근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경기지사 후보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적극 밀고 있다, 구애하고 있다. 근데 나올까요? 나온다면 또 나올 토대를 만들어야 될 텐데 개그맨 이혁재 씨를 또 국민의힘 청년 무슨 청년 그 후보자 선발하는데 심사위원으로 지명을 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 이 사람이 과거에 룸살롱 폭행 별별 온갖 문제적 상황에 직면했던 연예인인데 이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한 번 실수한 것 같고 뭘 그러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. 국민의힘의 현주소입니다. 뭔가 다 좀 안 맞죠. 그리고 박민영 대변인 또 유임시키고 이러면서 또 유승민 전 대표한테는 구애를 하고 어떻게 하자는 건지 각이 안 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전 연령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앞질렀습니다. 그리고 지역별로도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보다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.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긍정평가가 53, 부정평가가 39였습니다. 반대로 국민의힘은 야당 역할 잘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긍정평가가 16%에 그쳤고요. 부정평가는 75%였습니다. 특히 텃밭인 TK에서도 부정평가가 74예요. 긍정평가가 15%고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 어떻게 될까요? 제가 보기에는 TK도 국민의힘에 등 돌렸다. 이게 바로 NBS 전국 지표조사로 확인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. 여전히 윤 어게인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상식적인 보수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을 도저히 지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따라서 민주당으로 이탈하거나 아니면 무당층으로 남아서 계속 관망하는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하냐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하냐 분석을 했는데요.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,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%로 집계가 됐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. 대구 선거를 이길 필승카드는 우리 김부겸 총리님밖에 안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래됐습니다 제가. 그래서 계속 삼고 초려를 했고 이제 더 이상 시간상 미룰 수 없어서 공개적으로 요청을 좀 드려야 되겠다. 그래서 최고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정 대표께서 제가 도망 못 가도록 아예 퇴로를 다 차단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네요. 무엇보다도 대표께서 어떤 지방선거라는 한 계기만 생각하신 게 아니라 국민 통합,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보고 계시다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든든합니다. 대구에 갔을 때 대구 시민들께 우리 함께 해보자라는 제안을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. 하여튼 오늘 대표님과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눈 다음에 제 입장을 최종 발표를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대표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. 당으로부터 또 무엇보다도 대구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배들, 옛 동지들로부터 우리 고생한 거 한 번만 더
함께 고생하자. 우리들도 여기서 다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저보다 선배들도 계셔요. 그분들이 자신들의 모든 걸 다 또 던져서 다시 이렇게 도전하는데 외면을 할 거냐라는 그런 좀 간절한 그런 요구도 왔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건 뭐 피하기는 힘들겠구나. 그냥 이렇게 된 것 그러면 대표님한테 대구 발전 또 대구 경북의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도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당당한 당의 의지를 확인하고 그래도 뭐 말씀드리는 것도 옳겠다 싶어서 오늘 이런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나왔습니다. 네, 김부겸 전 총리 이제 출마가 굳어진 것 같죠. 30일 발표가 유력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동안 뭐 아주 소수의 극소 뭐 연합이라든가 뭐 이런 꼭 발표를 해야 되는, 그러니까 옛날 분이기 때문에 통신사 중심적 사고가 좀 있으시기는 해요. 왜냐하면 옛날에 연합 있으면 다 받아 쓰는, 뭐 지금도 비슷한 구조이긴 합니다만. 실제로 대체로 언론 접촉을 삼가해 오던 김부겸 전 총리 측근들이 어제부터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.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? 하니까 당신 같으면 받겠냐 이렇게 질문을 오히려 하기도 했는데요. 저도 어제 김부겸 전 총리의 사실상 정치적 분신과도 같은 정치적 동지라고 하는 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. 기자하고와는 장윤선이 첫 번째 통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. 여론조사 잘 나온다고 대구 선거 이기는 거 아니다. 냉정하게 봐야 된다.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 또 어떻게 그 길을 가라고 내가 등을 떠밀 수 있겠냐라고 합니다.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김부겸 전 총리가 뭐 젊은 기자들은 잘 여기 정당 출입하는 기자들이 잘 모른다고 그 측근들이 설명을 좀 해주던데요. 이분이 이제 학생운동, 민주화운동 오랫동안 했던 선배 운동가 출신 아니겠습니까?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에서 그 갓난아기를 데리고 용달차에 짐 싣고 야반도주를 했어요. 더 이상 대구에서 살 수가 없어서. 그래서 군포로 와서 국회의원을 합니다. 그리고 군포에서 삼선하고 나서 내 고향 대구로 가서 출마하겠다고 해서 수성을로 가죠. 수성을. 근데 졌어요. 지고 계속 낙선을 합니다. 대구의 변화를 누가 어떻게 끌어낼 거냐, 어떻게 하면 이 동토의 땅 대구를 녹일 거냐 늘 고민하고 평생에 그게 저분의 과업이기도 합니다. 이번에 별별 소리가 벌써 다 돌고 있다고 해서 캠프 안에서는 참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도 하던데요. 벌써부터 이거 뭐 대선 가려고 군불대는 거 아니냐라는 소리가 들린다는데 지금 캠프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. 오로지 딱 하나, 대구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무엇보다 대구의 후배, TK의 후배 정치인들이 김부겸 저렇게 불러대고 있는데 어떻게 외면만 하고 있냐. 이건 또 김부겸답지가 않다. 그래서 이번에 직접 등판하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. 무엇보다 대구는 쉽지 않은 거 여러분도 아시죠? 막 기자들도 잘 알고 있죠? 막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는데요. 무엇보다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얘기되는 유튜브 언론은 이번에는 모조리 다 출마한다. 이분이 계속 출마를 출연을 꺼리기도 하고 했었어요. 그런데 이번에는 기성 언론 중심으로 하지 않고 유튜브 매체 뉴미디어와 함께하는 선거 캠페인을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취재 편의점에도 곧 출연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. 저도 일찌감치 번호표를 끊고 네, 출연 대기표를 좀 끊기로 했습니다. 어제 14분 정도 대화하는 장면이 라이브로 방송이 좀 됐습니다. 일찌감치 제가 취재해서 보도해드린 바대로 대구의 민군 통합공항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.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도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구 시민의 열망을 받들고 대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히고 대구의 대전환을 지방선거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게 민주당의 꿈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도망 못 가도록 아예 퇴로를 차단해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. 고생한 길에 한 번 더 고생하자. 모든 것을 던져서 도전하는데 외면할 것이냐는 간절한 요구가 있었고 이것을 피하긴 어려웠다라는
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. 30일 기자회견을 대구에서 또는 서울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. 어디가 됐든 저희 취재 편의점도 유튜브 언론으로서 라이브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